건축관계법령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축관계법령이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법률이지만 소방에 관련돼서 출제되는 부분은 또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건축법 관련돼서는요, 제일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초점을 뒀던 게 이 용어를 아는 거죠. 자, 방화 구획이 뭔지, 내화 구조가 뭔지, 지하층이 자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건지, 자 주요 구조부는 뭔지, 대수선이 뭔지, 그러니까 개념이 뭔지만 알면은 건축법 부분은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너무 대충 공부하시면 이제 이게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방화문이라고 해서 자 60분 이상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열차단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 화재, 방화, 자 그리고 가설 건축물, 우리가 이제 그 현장 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건설 현장 사무소에 쓰고 있는 가설 건축물 관련된 얘기. 자, 그다음에 작업자 부주의에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위험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고요. 자, 용접 화기 작업의 안전 관리라고 해서 자, 화기 작업의 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공정, 동일 작업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 비화기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 방법을 얘기하는 게 비화재 방법입니다. 자, 공간별 화기 작업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고위험 장소라 되어 있는데, 자, 화기 작업 금지 구역의 예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 밀폐 공간에서의 화기 작업할 때, 그리고 발화원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자, 이거는 아예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예방 조치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는 이제 뭐 불꽃이 튀는 경우, 가스가 새는 경우, 자, 산소가 새는 경우 이렇게 뭐 구분될 수가 있고요. 자, 기출 예상 문제 보시면은 이제 기출 예상 문제도 사실 건축법 부분은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개념을 모르면, 단어의 개념을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자, 건축물 내부는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된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방화벽에 대한 걸 잘 모르면 이제 아예 손을 못 대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이런 거는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공통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 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사실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은 금방 적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몇 층까지가 자, 지하층이냐,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자, 그다음에 건축법 관련된 그 재축, 자, 재건축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의 얘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재축이라는 거는 그 어떤 뭐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에 관련된 정의, 자, 신축이 뭐고 개축이 뭐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등의 구조와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수선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금방 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수선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도 우리가 대수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문제 풀어보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방화 구조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게 이제 그 좀 귀찮더라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자, 뭐 모르타르를 발랐을 때 2cm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외워야 방화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정답이죠. 자,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연면적.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이제 용어 정리. 자, 그다음에 가장 넓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역이 가장 넓고 지구가 가장 적다라는 거 정도. 자, 그래서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한다. 이런 것들은 해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방화구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소방에 관련된 건축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화에 관련된 그 건축 내용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6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자, 방화 셔터는 방화 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곧 정답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화문, 구획 같은 거, 자, 건축법에 관련된 이 문제는 비교적 명확해요. 명확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대상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겁니다.